틀린다라고 말하는 순간 두 가지 다 안다는 소리잖아. 예? 명당짜리, 그럼 아니, 명당 자리를 아는 게 아니고, 예. 어디 가면 그게 안 좋은 그런 무리가 와요. 예, 예. 그건 있어요. 무리가 띵하니 아프다. 예. 이렇게 느낌이 막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데 가면 이렇게 앉아서 들어가면 굉장히 저 기도 잘 해요. 진짜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기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안 된다? 학문이 안 돼. 나만 느끼잖아. 그걸 기감지라 그러거든요. 예, 기를 이제 느낀다 이거지. 느껴서 안다 이거지. 기를 느껴서 안다라는 뜻인데 기감지라 그러는데 이것만 갖고 하면 이제 나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이걸로 계속 이야기하고 밀고 나가면 신비주의 도사는 될지언정 학문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경험이 바탕되고 이론이 바탕된 뒤에 숱한 경험 속에서 오는 기감지를 느껴서 아니 너희들도 그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다. 이만큼 세월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게 정답이죠. 예. 자, 이제 상하 개념으로 또 조금 들어갈게요. 이 상하 개념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나중에 풍수 공부할 때. 예, 그래서 한번 좀 잘 들어놓으시면 돼요. 자, 이 학문이 뭐라 그랬죠? 풍수지리는 천문학과 이제 지구과학을 응용한, 천문학을 응용해서 지구과학을 했다. 근데 여기에 영향을 줬던 게 태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궤도에 순하게 따라가는 것을 순천자라고 했고요. 태양의 궤도에 반대로 가는 것을 이제 역천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북반구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학문은 제왕학이고 양반학이었으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느 향을 바라보고 살려고 제일 많이 했다? 남향을 바라보고 제일 많이 살려고 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북향하고 살았어요. 서울에서도 돈 없으면 북향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다 남향한 게 아니라니까. 그 뭡니까? 이 청계천이 흘러요. 청계천이 한양 안에. 그럼 뒤에는 이제 궁궐이 있고 백악이 있잖아요. 남쪽에 뭐가 있어요? 남산이 있잖아요. 청계천 중심으로. 그러면 이 위에 사는 사람들을 북촌 사람들이라 하고요.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을 남촌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남향할 수 있죠. 집을 지으면. 그죠? 이쪽은 배산임 수를 따지려고 하니까 집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 남촌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랬다? 여기는 사대부들이 살았다면 여기는 선비골이라, 남산 선비골.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여기는 사대부들이 살았고, 삼정성 육판서들이 쫙,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대골집 짓고 살았고, 여기는 직책 없는 사람들. 어쨌든, 남향을 북반구에서는 이제 하게 되더라. 이거지. 남향을, 이제, 남쪽은, 여기서 남쪽을 가리키는 건 남극을 가리켜요? 더운 데를 가리켜요? 적도 쪽을 가리키겠죠. 그죠? 예. 남향을 가리킬 때, 주로, 뭐 여기서 정남향을 향하기도 하고 약간 동남향을 향하기도 하고 약간 서남향을 향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주로 동쪽이 어떻게 돼요? 좌측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쪽이 우측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쪽 좌측 팔 쪽이 동쪽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우측 팔이 서쪽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 근데 여기는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해가 떠오른다는 소리는 양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해석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예. 네. 그럼 해가 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양이 힘을 잃는다 소리죠. 양이 힘을 잃는다는 소리는 밤이 시작이 되어 온다죠. 밤이 시작이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음의 기운은
솟구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그죠? 해가 뜬다는 거는 음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양이 솟구친다는 거는 여기는 해가 진다는 소리는 밤이 되어 간다는 소리니까 양의 음의 기운이 점점점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자, 이랬을 때 요까지 이제 진도 뺐어요.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때 좌의정이 높다, 우의정이 높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가 더 높다 그래요? 좌의정이 더 높다 그러죠. 산 사람에게는 양을 우선시해서 좌우 중에 같은 급이라도 예? 양을 우선시해서 좌의정이 더 높고 우의정이 더 낮아요. 오케이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음이 우선하거든요. 죽은 사람에겐 음이 우선해요. 그래서 음이 올라가는 이쪽이 우측이 먼저고 좌측이 나중이 돼요. 이해되세요? 산 사람은 이쪽이 우선이 되고요. 그래서 산 사람은 거기 책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좌상우하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생자는 좌상우하. 그 다음 사자, 죽은 사람은 우측에서 음의 기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좌하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서원이 있어요. 예? 서원이 제가 전통가옥 서원할 때 강당 중심 서원, 사당 중심 서원 이야기해 줬을 때 자, 사당이 이제 강당이 있고요. 이쪽이 향하고 있다. 그럼 이쪽이 동제라고 하고 이쪽을 서제라고 했다면 이제 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름이 동제, 서제 했을 때 여기가 선배가 머무는 방이고 이 방이 후배가 머무는 방이에요. 여기는 원장이 머물고요. 가운데는 원장이 머물고. 그럼 왜 선배가 이쪽에 머문다? 이쪽은 양의 기운이죠. 서재 쪽은 음의 기운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살아있는 곳이,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는 동쪽이, 좌측이 선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높아서. 이쪽이 후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예. 근데, 무덤에 가면은 뒷산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봉분이 이렇게 있고 앞에 상석 있고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남자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남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여자가 들어가 있죠. 부모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쨌든 좌측이 어디예요? 항상 좌측. 이제 이쪽이라는 거 아시겠죠? 시신 입장에서 돌아가신 분 입장에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 땅이니까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이거든요. 이제 그건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을 자청용 산줄기, 이쪽을 우백호 산줄기라는 말이 나중에 그렇게 붙게 돼요. 이랬을 때 이제 다시 쌍분으로 갑니다. 이쪽에 아버님을 묻고 할아버지를 묻고 여기를 할머니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쪽에 남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우측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를 이쪽에 묻히고 좌측이 낮아서 죽은 사람이니까 우측이 높고 좌측이 아래니까 이쪽을 남자를 집어넣고 이쪽을 여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죽은 사람이니까 우측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풍수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측에 남자 들어가는 거고
좌측에 여자 들어가는 거다 이러면 풍수사들끼리는 안 헷갈려요. 그냥 자청룡 산줄기 쪽에 여자, 500호 산줄기 쪽에 남자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안 헷갈려요. 근데 풍수를 이제 처음 배우시거나 이렇게 좌우 개념을 처음 배우실 때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가 절하러 향했을 때, 우리가 조상들을 뵀을 때 왼쪽에 계시는 분이 아버지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우를 잘 모르실 때는 후손들 입장에서 좌측에 보이는 게 아버지고 우측에 보이는 게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지만 말하는 방법은 원래 뭐예요? 누구 땅이에요? 이분 묻혀 계신 분 땅이잖아요. 후손들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 없죠. 왜 자꾸 자기네 중심으로 봐? 이분 누워있는 스타일대로 좌측 우측 보면 되지. 그래서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집어넣는 거를 이제 평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조선시대는 남존여비의 사상이니까는 남자가 높아서 우측 들어가고 여자가 낮아서 뭐 좌측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썼어요? 좌측이 상이고 하고 상이고 하고 직급이 누가 높으냐에 따라서 솔직히 높은 사람이 우측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열이 높은 사람이. 순서가 높거나 서열이 높거나. 그게 어디서 밝혀지느냐 하면 세조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20살 돼갖고 죽은 게 의경세자예요. 세자로 있다가 죽었어. 참 안 됐죠. 이 같이 여자 있었던 여자가 이제 왕가비에서 채실하러 나왔던 여자거든요. 이제 그럼 이 여자는 뭐예요? 세자, 비로 있었는데 여기서 두 명이 태어나요. 근데 이게 20살에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궁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나가야죠. 사가살이하러 나가야지. 서방도 없는데.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나중에 예종이 돼요. 예? 근데 예종에게도 자식이, 물론 비가 있었죠. 안씨 비가 또 이제 비가 있었죠. 여기도 또 완투 두 명이 있었는데, 의경세자가 20살에 먼저 죽고 얘가 늦게까지 이제 오래 살거든요. 산줄기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땅을 이제 의경세자능을 잡았어요. 의경세자능을 잡았어요. 세조가 왕위했을 때 왕이 아들이 죽었으니 뼈가 아프다 안 아프다. 속이 무지무지 아프겠죠. 자기는 왕까지 만들어놨는데 물려줄 맏아들이 죽어버려. 똑똑했던 맏아들이. 물론 둘째 아들도 있지만 자기가 천벌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무덤 중에 최고의 무덤을 동네에서 구하라 이런다고. 한양 80년에서. 그래가지고 딱 구해가지고 여기입니다 하고 이제 세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좋은데 무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도 이놈이 나중에 왕이 돼요. 세조에서 둘째 아들로 내려갔으면 둘째 아들에서 이놈 중에 한 놈이 왕이 돼야 돼요. 왕의 아들 중에. 근데 어떻게 된 게 세조 마누라 정의왕후하고 이 여자하고 세 명이서 어떻게 욱닥북닥 신숙주하고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누가 왕이 돼? 튼튼한 저 자을상군 저놈 튼튼한 놈이다 해가지고 뭐 정치 세력이 섞여가지고 이놈이 나중에 성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종이 되니까는 어렵쇼? 사가살이 나갔던 이 여자가 대비가 되잖아요. 갑자기 직급이 생기죠. 그래서 대비로 다시 들어오죠. 이게 소해왕후 한씨잖아. 연산군한테 박치기 받아가지고 죽은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죽었어. 나중에 연산군한테 박치기 당해가지고. 그러면 이 여자가 산줄기 여기에서 아까 두 가지 이렇게 나가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산줄기에. 이쪽에 묻혔어요. 세자비가.
그러면 이 둘 중에서도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이거든요. 여기 남자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좌측에 와서 직급이 더 낮은 게 돼버렸고 우측이 더 높은 자리에 B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거하고 같다 안 같다? 남녀하고 바뀐 거죠.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다? 남자가 높고 여자가 높은 게 아니고요. 세자보다도 더 높은 게 세자 B가 아니고 대비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은 문제지, 예? 남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팍팍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종묘를 가면은 큰 건물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정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요 옆에 뭐 작진 않지만 영령전이라고 또 여기도 왕을 모시고 있는 곳이 있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 중이면서 27개 중에 광해군하고 연산군 빼면 25개 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19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맨 처음에 7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4번의 보수 수리하면서 이게 자꾸 넓어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왕들 여기다 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에 첫 번째, 이쪽에 두 번째, 이쪽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9명까지 여기 딱 들어가요. 가운데 이성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측, 죽은 사람은 우측이 높고 좌측이 낮기 때문에 임금들 순위는 이쪽에 태조 이성계 들어가 있고 이방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세종대왕 들어가 있고 이래요. 신의가 우측서부터 초롬이 왕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이제 교사 우리 안 있습니까? 예.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예, 우리 애들 여기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보면 이게 좌측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측이죠. 우측이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항상 이야기한다? 그 터 주인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누웠을 때 이쪽이 우측이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쪽이 좌측이고 후손들 땅이 아니에요. 누워 계신 분 땅이지. 항상 이제 제가 좌측이다 그러면은 이쪽이에요. 우측이다 그러면 항상 이쪽을 생각하셔야 돼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 탁 되니까 속 편하죠, 그죠? 예. 특강 가면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특강 가면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이유를 알아준다 이제. 뭐 이유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죠. 왜 그런지. 예, 그거 공부하려고 오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아까 그러면 현정릉 같은 게 아까 이해되죠? 아까 그 사진 뭐예요? 자, 요거 2개짜리잖아요. 요거는 현정릉이에요. 현정릉 2개짜리다. 아까 이걸로 더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까? 이 후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절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측이라고 불러요? 좌측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측이에요. 이제 우리끼리는 이쪽을 좌측이라 한다. 뒷산이고 이쪽 산줄기를 좌측 산줄기, 좌청룡 산줄기. 여기서 이쪽 산줄기를 우백호 산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백호 좌측면 그 말이구나.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진이 나왔으니까 동구릉에서도 이 사진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기록에 보면 그 민비 있잖아요. 예. 민비가 나중에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래도 국모가 죽었으니 시신은 없어졌어도 가매장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돌아가셨으니 옛날에 화장이라는 그게 없으니까 가매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다가 가매장을 했어요. 여기 어디에다가.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숭릉, 이게 숭릉, 이 왕릉이 숭릉이거든요, 동구릉에.
숭릉의 우측 산줄기에 가매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랬더니 예. 아니면 괜찮습니다. 우측 산줄기에 가매장을 해놨다는 기록이 있었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올라가면서 이쪽이 우측 산줄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산줄기를 헤매고 다닌 거야. 그래서 풍수적으로 우리는 어디가 우측이에요? 이쪽으로 딱 가니까는 그냥 바로 그냥 성물들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땅 파헤쳐 놓은 게. 그 좌측 우측만 개념만 조금 알아서도 유물 문화재를 찾는데 금방 찾는다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혼유석은 말씀드렸죠? 예. 자, 혼유석까지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혼유석이 요건 현종릉 이야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 무덤 패턴이에요. 이건 일반 무덤이에요. 그래도 제가 그냥 아무거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 성리학자 남영 조식 선생님 무덤 거를 했지. 예. 우리가 답사 간다 그러면 여기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봉분이 있고요. 그럼 여기 뭐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여기 향로석. 그 다음에 여기 음식 놓는 상석. 제가 요 옆으로 가가지고 찍었어요. 옆으로 가서 딱 찍었을 때 여기 이제 향로석. 후손들이 몇 명 서 있죠? 예. 이제 음식 넣고,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낮게 박혀 있어가지고, 어떨 땐 풀로 덮여 있고, 흙으로 덮여 있고, 막 이런 데가 많거든요. 요게 혼유석이에요. 혼이 앉는 자리. 혼이 논이는 자리에 일반 사람들에서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만들어주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 이거 놓을 자리가 있다, 없다? 놀 자리조차 없잖아. 앉아서 식사할 자리가 없어, 이거. 자, 여기가 이제 혼유석 올라갑니다. 정자각 됐고요. 정자각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음식 놓고 제사 지내는데요. 앞이 어디다? 앞이 이쪽이죠. 여기도 맛배지붕이고 여기도 맛배지붕. 아까 잠시 그림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주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다. 혼유석 이야기 됐고요. 여기가 이제 어딥니까? 경주의 미추왕릉인데 그거 천마총 있잖아요. 첨성대 뒤에 천마총이요.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바로 천마총 들어가도 되고 이제 미추왕릉 쪽으로 들어가는 담장이 문이 따로 있어요. 미추왕릉으로 끽 하고 들어가면 저 앞에 이제 요즘 신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있어요. 옆모습 보면 의자로 만들어 놨어. 잘 만들었다 해야 될지 못 만들었다 해야 될지 뭐 저는 아직 개념이 안 서는데 의미는 확실하다 안 하다. 혼이 논이는 자리. 향로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앉을 자리까지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어쨌든 아이디어 기발하다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진평왕릉 거예요. 예. 진평왕릉 거예요. 진평왕릉 거도 요렇게 돼 있더라. 물레집에 묘를 쓸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아니죠. 이게 2000년 전 거, 1500년 전 건데 어떻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 돌 다듬은 게 이게 요즘까지 1500년은 못 가죠. 예. 자, 통도사 이야기 안 해드렸죠? 그죠? 잠시만요. 통도사를 가면 경남의 사찰.
이거 많이 보셨죠? 네. 통도사를 이제 돈 내고 들어가면 이제 정문 지나고 일주문 지나고 불이문 지나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신살이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근데 이게 대웅전이고요. 현판 한번 보셨어요? 네 군데 다 있어요. 여기서 보면 대웅전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금강계단이라고 써 있고요. 저 연못 있는 데서 보면 대웅보전이라고 돼 있고 진신사리 쪽에서 보면 정멸보궁이라고 돼 있어. 현판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이야기는요? 이거 안 했어요. 안 해줬어요? 네. 자, 지붕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안 이상해요, 이게? 이런 집 봤다, 못 봤다? 어느 기와가 저렇게 돼 있어? 통도사 그렇게 다녀도 지붕이 옆으로 치우친 건 또 눈에 안 들어와. 그거 안 봤네요. 진짜. 지금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 아니, 기역자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렇지. 이렇게 생긴 거 이해되죠? 진신살이 여기 있고 이 금강계단이라고 쓴 이게 T자죠? 위에서 보면 이 지붕이 이제 조금씩 이해돼요. 앞에서 보면 이렇고요. 요 기와 밑에 기와장만 팔짝 지붕을 맞배 지붕으로만 딱 바꾸면 뭐예요? 요 밑에 요것만 지우면 지금 팔짝 지붕이잖아요. 맞배 지붕으로만 요 부분만 딱 놔두고 옆면도 그것만 놔두고 딱 그러면 조선왕릉의 정자가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죠? 네. 다시 말해서 진신사리가 봉분이고요. 왕릉이고 이 자리는 절 드리는 장소예요. 그냥 진정한 혈자리가 아니고 이 건물은 진정한 혈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절 드리는 공간인 거예요. 그냥 정자각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거지. 그리고 진신살인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니까는 왕릉에서 사용하는 정자각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럼 조선왕릉이 먼저 생겼어요? 이게 먼저 생겼어요? 이게 먼저 생겼지. 통도서가 1400년 됐는데. 그러니까 저 양식은 무지 오래된 양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 또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정자각 형태로 제사를 지내오더라 이게.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진도 나갈게요. 예. 여기 이제 뭐 안에 바깥에 진신사리가 있으니까 굳이 된 거 없고요. 여기 또 기둥 없는 것도 한번 보셨어요? 들어오니까 기둥이 하나 없어. 사찰들 다 가보면요. 법당 사람들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가운데 기둥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4개가 있어야 균형이 잡힐 자리에 딱 2개만 갖다 놔. 사람 앉을 곳에 기둥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여기 기둥 있죠? 여기 기둥 있고 여기 기둥 있으면 여기 기둥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기둥 생략. 네. 다니면서. 이렇게 천장에 보면 어디 하나가 비었어.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버티게끔 딱 해놨어요. 여기 기둥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2개 있으면 여기에도 이렇게 2개 있어야 되니까 없다니까. 네. 주로 부처님 뒤쪽에 기둥이 딱 있으면 사람들, 신도들이 앉는 쪽에는 기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불규칙하게. 잘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이게 이제 진신살이죠. 자, 그 다음. 다시 가서 조선왕릉에 가면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본 요 아까 혼유석이고요. 이걸 병풍석이라고 해요. 둘러친 거. 예, 병풍석이라고 하고, 요 장명등이고, 요거 두 개는 망주석이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거. 왕에서 가까이에 있는 걸 문인석이라고 해요.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자기 호를 딱 들고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 문인석이라고 하고, 그 바깥에 장군석, 무인석을 갖다 놔요. 무인, 장군이요. 근데 이 장군만큼은 왕과 왕비에게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만 갖고 있어야 되지 신하들이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쿠데타밖에 안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신하들 무덤에 저 장군석, 무인석을 설치했다가는 그거는 역적에 몰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왕의 동생도 못해요. 이 장군석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앞에 정면을 딱 찍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걸 딱 찍고 얼굴 모양도 다 제각각이야. 왕들마다. 어떤 건 배시시 웃는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왕과 왕비에게만 무인석을 설치할 수 있어요. 문인석은 문인석은 누구에게나 사대부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태종 이방원이니까 이제 싸워가지고 계모하고 싸워가지고 정릉에 있던 거를 빼가지고 성북동 정릉에다가 옮겼다 그랬잖아요. 파헤쳐가지고 성물들은 청계천에 버려버리고. 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예. 그 태종의 두 번째 부인이 여기 온 거거든요. 정릉에 있는 거. 정릉에 있는 거 보면 무인석이 있어. 양옆에 무인석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사진 딱 보면 무인석 옆에 문인석이 없어. 문인석이 없대는 거는 왕비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감히 여기다 장군석 못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너는 왕비 아니다 이거지. 저건 뭡니까? 저 소입니까? 저거는 말이에요. 말 임금님 주위로 있는 거는 잠시만요. 요 장군석 옆에 말이 있고요. 요 장군석, 무인석 뒤에 말이 있어요. 이걸 석마라 그래요. 돌로 된 말. 근데 요 봉분 주위로 곡장 안에 양의 모양을 가진 돌 모양하고 호랑이 모양의 돌 모양이 있어요. 석양, 석호라고 해요. 양 모양은 석양, 호랑이 모양은 석호. 그게 봉분 쪽으로는 등을 돌리고 다 바깥을 향해서 8마리가 이렇게 돌아 누워 있어요. 바깥을 향해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감히 누워 계시는 곳에 내시들이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볼 필요가 없죠. 다 귀는 열렸지만은 이래 다 바깥을 향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경비 지키고 있는 걸 곡장 안에 만들어 놨어요. 곡장 안에. 풍속에다가 12지 이렇게 짐승들 다 해놓은 것도 12지를 쓴 거는 신라 김유신 장군이 12지 그림을 갖다 놨고요. 조선 왕릉들을 보면 12지 대신에 글자를 갖다 놨어요. 오방향, 미방향, 신방향, 유방향, 자축인묘 글자를 기둥에다가 써놨지, 이 벽면에다가는 김유신 장군처럼 자축인묘를 돌려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주로 꽃문양을 왕릉들은 많이 갖다 놨어요. 예. 자축인묘가 얼마나 오래된 개념이에요. 예.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조금 이제 쉬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죠. 아직 조금 남았던 거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저 방금 사진 봤던 거 13페이지 밑에 추가라고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왕이 죽잖아요. 왕이 죽으면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사를 할 때 이제 3개가 만들어져요. 하나는 빈전도감. 빈전도감은 왕의 시신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염하고 대렴하고 소렴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수입이고 이제 시신을 보관하는 거. 보통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장도감. 국장도감은 발인 행렬 맡는 거예요. 500명이 횃불 들고 이제 쫙 나갈 때 이제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만드는 거죠. 상여 만들고. 그다음 산능도감. 이거는 왕릉터가 정해지면 거기서 이제 5,000명, 6,000명에서 한 달 동안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성물 깨가지고 이제 병풍석도 만들고 난간석도 만들고 문인석, 무인석, 산등성이 이제 흙 깎고 돕고 뭐 곡장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자각도 만들고 이제 그거가 이제 맡은 부분이 산능도감이야. 요즘으로 치면 건설부 장관. 근데 요거는 세계가 요것만을 위해서 왕릉만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공조 판서가 저걸 맡아요. 산능도감은. 예. 전체는 누가 맡는다? 우의정이나 자의정이 맡아요. 그랬을 때 제일 그 빈전도감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왕릉을 하나 택지하는데 예?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미리 만들어지실 수도 있고 근데 왕이 살아생전에 아까 영조처럼 미리 자기 땅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왕비도 먼저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비 때문이라도 자기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또는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도 이제 땅을 처음 찾아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왕이 살아있다가 밑에 이제 왕세자가 있는데 요때 이 사람이 죽으면 선왕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땅을 찾아보도록 하라. 명당을 찾도록 하라. 그러면 자기한테는 뭐가요? 발복이 온단 말이에요. 발복이. 그러면 이 땅을 찾아보도록 하라 명령을 내려갖고 또 듣고 명령을 또 산을 쫙 휘벼 다니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짧으면 1개월 만에 찾아지고요. 길면은 4개월 만에 찾아져요. 신하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싸우면 4개월까지도 가요. 땅이 정해져야 그 다음 시신이 나갈 거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또 1개월 플러스 이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총 최대 몇 달이에요? 2달에서 5달이단 말이에요. 그동안까지 시신이 보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도 뭐 그 궁궐에서 서열 3위 정도 되는 건물이요. 주로 이제 창경궁 쪽에 환경전이나 이런 데도 이제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한 서열 3위 정도 되는 건물이거든요. 거기서 2달에서 5달 동안은 버텨야 되는 거야. 그럼 여름에 죽을 수도 있고 겨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패가 되잖아요. 그럼 부패 안 되는 방법을 옛날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3일장, 4일장이 아니고 2달장, 5달장이단 말이에요. 5달장. 머리 똑똑했죠, 이제. 그걸 이제 보존시켜야 되니까. 살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온을 떨어뜨리자 이래가지고 얼음을 탁 했더니 이놈의 얼음에서 시신이 내려서 그것까지 좋은데 기온이 떨어지는 것까지 냉동인간이 돼서 좋은데 중요한 건 습기가 나와가지고 또 썩어버리는 거야,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이 습기를 어떻게 제거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마른 미역이에요. 숯이 아니고 옛날에 뭐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숯도 이야기도 하고 뭐 딴 것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마른 미역이에요. 마른 미역이랑 얼음이랑 우리 저 서울에 가면 동빙고, 서빙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하철역도 서빙고역 이런 거 있잖아요. 서빙고는 어쨌든 동빙고든 서빙고든 한강에 얼은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갖고 있는데 서빙고는 양반들이나 평민들한테 주는 거고요. 동빙고가 궁궐용, 종묘용이에요. 거기서 퍼가지고 와가지고 시신 주변에 미역 넣고 얼음 넣고 그걸 계속 그냥 발인해서 나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역이 이제 팅팅 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그것도 내다 가지고 또 운종가 종로거리에다 파네. 그걸 왜 버려 그냥. 옛날에 먹을 것도 없는 귀한 시절에. 그러면 갑자기 미역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역값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싼 값에 미역국 끓여 먹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발인을 딱 할 때 태조 이성계는 밤 자시에 나가요. 태종 이방원이는 축시에 나가요. 우리하고 다르죠? 네. 축시에 탁 나가가지고 이제 한강 다리 건너고 막 태종 이방원이는 갔다고. 그럼 이제 공사 기간 한 달이에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5,000명 내지 6,000명이 달라붙어서 이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새 땅을 찾을 때도 있고 옛날에 있던 땅을 다른 사람이 썼던 땅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명당일 경우에. 어쨌든 간에 그 터가 정해지면 그 주변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무덤은 파낸다. 어디 왕이 들어가시는데 어디 남의 무덤이 어디 이 우리 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무덤은 다 파내. 그 다음에 뒷산 줄기 있죠. 진짜 좋은 여기에 땅에 딱 혈자리 해주는 10리, 20리, 30리 쫓아가서도 그 줄기에 걸린 건 다 파내. 그 왕의 권력이에요. 왕의 권력. 어느 사대부집 양반터가 있잖아요. 저 땅이 좋다고 소문 딱 나잖아요. 선상 거덜나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땅 저 땅 딱 찍었다 왕이. 그럼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선산 무덤 파헤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파헤쳐지는 후손 마음은 좋다 안 좋다? 80리, 한양 80리세 말씀드렸잖아요. 한양 80리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땅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선조 무덤이 선산 무덤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요? 저희 땅을 명당으로 알아봐 주셔서 성은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명당자리를 집안은 너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사대부들이 잡았다니까요. 거의. 직관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무덤 왕릉을 잡으러 다니는 직관들도 있었어요. 직관들도 있었고 사대부들도 같이 다녔어요. 직관만 다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천재들이 잡았다 그랬잖아요. 예. 잘못 말했다간 어떻게 된다? 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예. 잘못 잡아줬다간. 보상은 해줄 때, 양반들은 해줬고요. 민초들한테는 안 해줬어요. 예.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해줘, 이래가지고. 참 서글플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왕권, 왕의 권력. 아무 죄도 없는데 사형 먹고 죽으려면 죽어야 돼. 우리 뭐 대통령이 사형 먹고 너 죽어라 그러면 죽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예. 네. 자, 이제.